우리가 했던 그 흉터에 대해서 소설을 너가 지금 상황이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써왔어. 내가 이제 아까 전에 9시 반쯤에 이걸 받아서 한번 내가 쭉 이거는 봤거든. 괜찮더라고. 한번 같이 하면서 할게. 자, 내가 먼저 읽어볼게. 네. 기름단지를 몽땅 다 먹어버리고 오는 길은 유독 차가웠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호흡이 처음에 들어가는 그 도입 부분이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세련됐다. 이렇게 보여.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일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 내면에 있는 것을 쏟아내라. 우리가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고 마음속에 없는 것을 거짓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관심이 있고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얘기해라. 그래서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일까? 이 한 호흡 자체가 굉장히 너의 말을 앞으로 뱉어낼 것이다. 여태까지 우리 윤서가 썼던 글들을 보면 뭐 잘 쓴 글도 있고 하지만 뭔가 너가 입고 있는 옷을 제대로 입은 듯한 느낌이 안 들었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도입 부분부터가 벌써 이 작가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정확하게 이 옷을 내가 입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건 진심이 다가서고 그걸 통해서 진실성이 우리가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읽어볼게. 털과중을 가능한 움츠림이 추위는 잦아들었으나 몸 구석 어딘가가 시린 느낌은 벗겨낼 수 없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벗어낼 수 없었다 이렇게 쓰는데 지금 보면은 벗겨낼 수 없었다. 그 앞에 온 게 털가죽을 가능한 움츠리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 느낌이 살아있는 이런 센스가 조금씩 향상이 되고 있는 것이 보여. 집으로 돌아가니 그가 잔뜩 몸을 웅크린 채 난로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거지. 나는 그의 왜소한 어깨를 툭 쳤다. 간결해. 보통 여태까지 썼던 글들을 보면은 그 가는 길에 대해서 묘사를 굉장히 자세히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길이 중요하면 묘사가 자세히 돼야겠지만 그것은 사실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것들이 많았거든. 근데 지금 딱 이렇게 뭔가 내가 앞으로 말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딱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 간결해서. 그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곤 왔어? 하며 살짝 웃어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괜시에 날이 추워지나 봐 하고 넋시레를 떨었다. 그는 기지개를 쭉 켜곤 일어났다. 이번엔 어떤 이름으로 지었어? 그가 물었다. 나는 털을 비집지고 완전히 라고 답했다. 그는 아무런 말 없이 약간 주걱거렸다. 이 주걱거리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단어인지 알고 쓴 거야? 주걱거리다라는 게 뭐야? 그 고개를 천천히 이렇게 끄덕거리다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네. 보면은 이런 주억거리다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을 쓸 때 이 단어의 느낌이 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과 주제와 어떤 그런 분위기에 잘 만나려 봐야 돼. 완전히 내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한 얼굴이었다. 똑똑, 좋아. 뭔가 이렇게 리드미컬, 문에 들어가고 뭔가 두들기고 뭔가 왔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리듬을 살리고 있어서 좋고 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근데 지금 똑똑 떨어진 내가 두들긴 게 지금 문 밖이야? 아니야? 그 지금 소리가 난 것은 문 밖입니다. 밖이지. 네. 그럼 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보다는 밖에서라는 말 저기 써줘. 이 예. 문에서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문을 열어보니 교회 목사님이었다. 목사님은 마침 집 앞을 지나는 길에 우리의 목소리가 들렸고 몸을 잠시 녹여도 괜찮겠냐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센스를 우리가 중요시 여겨서 글을 써야 되는데 이 목사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아마 할 거야. 그러면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처음 대면했어. 이 목사님이 알고 있는 목사님이야? 아니면은 그냥 모르는 목사님인데 그냥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뭐 동네에 살면서 뭐 그냥 인사만 한 사이야. 어떤 사이야? 이 목사님이? 사자하고. 어, 저는 생각한 게 그 쥐와 그 고양이가 이 단지를 숨긴 것을 교회로 그 숨긴 것을 생각해서 음. 이 교회에 좀 자주 다니는 인물이다라고 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목사님과 어느 정도 그 안면이 있는 사이라고 일단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을 건조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이 목사님의 음, 어떤 뭐, 얼굴 표정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지금 약간 춥고 쌀쌀하면 몸을 떨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뭐 아무튼 음, 목사님을 조금 더 잘 우리가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이건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특징을 잡아서 처음에 내 눈앞에 딱 선 목사님은 특징을 잡아서 쓰는 것이 중요하지. 목사님은 마침 집 앞을 지나는 길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다음에 몸을 잠시 녹여도 괜찮냐고 물었다. 그는 활짝 웃으며 목사님을 난로 앞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선 남루한 목재 서랍장을 소란스럽게 뒤적였다. 소란스럽다, 똑똑 이런 부분들이 리듬이 살아있어서 좋아. 이내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내게 다가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 다음부터는 윤소가 읽어봐. 저기 우리가 교회에 숨겨둔 기름단지 지금 가져올 수 있어? 나는 가슴이 덜컥했다. 꼭 지금 가져와야 해? 나는 되물었다. 목사님에게 대접할 게 그것밖에 없잖아. 그는 말했다. 나는 황망한 몸짓으로 교회를 향했다. 바람은 이전보다 더 매섭게 털가죽을 스쳤다. 몸이 화끈해서 그런지 달리 춥진 않았다. 교회 제단 아래 텅 빈 기름단지를 할 일 없이 바라봤다. 단지의 밑바닥엔 얼굴이 반사되어 보였다. 위를 쳐다보니 십자가가 촛불에 번쩍였다. 당장이라도 내 머리 위로 떨어질 듯 위태롭게 느껴졌다. 조금이라도 반쪽이라도 남겨놨어야 했는데 완전히 먹어버렸으니 나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들을 생각해 빈 통이라도 들었다. 집에 도착하니 그가 환한 얼굴로 반겼다. 목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담요로 차게 식은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는 기름단지의 뚜껑을 열곤 화들짝 놀랐다. 여기 기름이 전부 어디로 간 거야? 그는 단지 속을 여러 번 확인했다. 목사님도 놀라 단지로 향했다. 누가 기름을 훔쳐먹었나 봐 라고 말하자 둘은 탄식을 뱉었다. 올 겨울은 무엇으로 버틴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목사님은 나와 그를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었다. 그 다음 내가 읽어볼게. 기름은 제가 다시 구할 테니 훔친 자를 용서해 줍시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실 겁니다. 나와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몸에 힘껏 들어간 긴장이 풀리자 다시 허기가 졌다. 목사님에게 새 기름단지를 받기 위해 교회로 향하던 길이었다. 길 한편에 기대 몸을 떠는 남루한 차림의 사내가 보였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주머니에 목사님에게 드릴 일정의 돈이 있었다. 지금 나에게 이 돈이 소중했다. 하지만 그에게 더 필요해 보였다. 사내에게 돈을 들여주고 서둘러 교회로 향했다. 목사님은 날 보더니 제단 앞에 기름단지를 선뜻 건네는 것이었다. 옆에 있던 신자가 볼통스러운 태도로 말했다. 몇몇 신사가 털이 새까맣고 꼬리가 긴 것이 아주 교회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아마 도둑쥐인 듯합니다. 나는 털이 바짝 섰다. 고개 숙이니 회색빛 솜털이 보였다. 집으로 터널터널 가는 동안 사내는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니 그가 난로 앞에서 기도 중이었다. 나는 무엇을 기도 중이냐며 물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말했다. 그 다음 읽어볼까? 당신이 이름 지어준 겉핥기 반쪽이 완전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그리고 기름단지를 훔쳐간 이에게도 그리고 당신에게도. 나는 기름단지를 내려놓곤 곧장 교회로 달려갔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목사님을 찾았다. 목사님은 십자가 아래 서 있었다. 나를 보곤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세례식을 한다며 그를 속여 교회에 숨겨둔 기름단지를 탐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다른 죄 없는 쥐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세요. 목사님은 내 어깨를 두 손으로 감쌌다.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들어 목사님을 바라봤다. 목사님의 얼굴과 뒤편의 십자가가 촛불에 일렁였다. 음, 오늘 한 사내가 교회로 향하는 회색 고양이 덕에 목숨을 구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내에게 도움이 된 것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이를 행동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뒤편의 십자가가 이제 꼿꼿하게 느껴졌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들을 품에 안을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읽어볼게.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 그와 같이 기름단지를 나눠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난로에 앉아 그에게 그간의 거짓을 고백했다. 기름단지를 몰래 먹은 것, 그리고 거짓말로 이름을 지어준 것, 도둑이 훔친 것이라고 속인 것, 오케이, 뭐뭐한 것, 뭐뭐한 것, 뭐뭐한 것. 이번 이 지금 과제에서는 굉장히 리듬이 살아있고, 그다음 굉장히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를 그 안에 들어가서 화자가 예전보다 많이 잘 구현해내고 있어.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지금 많이 쳐냈고, 그는 내 말을 듣고 처음에 화를 냈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당신을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했어.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 세상에 완전히는 없어. 하나님을 제외하고. 미안해. 당신이 원하면 이 집을 떠날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당신이 필요해. 같이 지내는 게 어, 얼마나
그 자체로 행복한지 몰라. 좋아한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야. 나도 그래. 그거면 됐어. 나는 추웠지만 기름을 먹고 화로에 앉아 있으니 금방 따뜻해졌다. 몸 한 구석을 쥐었던 냉기는 그의 체온이 어느새 사라진 것 같았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제 난 소설을 써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한예종 1번 문제를 내가 낸 그 숙제를 해왔구나. 네. 자, 우선은 너한테 작가한테 한번 들어볼게. 이게 지금 이렇게 쓴 이유가 뭐고 여기서 뭘 구현해라고 했는지를 우선 들어볼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선 그 고양이와 생쥐의 관계를 좀 누가 그 고양이와 생쥐가 동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스러운 관계지 않습니까? 네, 음, 그래서 고양이는 이제 생쥐에게 자신이 좋아한다 얘기했고, 생쥐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고양이를 믿고, 그 다음에 고양이에게 전적으로 기름 단지를 맡기고, 그리고 그 세례식을 3번이나 간다는 것이 좀 수상스러울 법한데도 이제 고양이를 믿어주었던 것에 대해서 우선 저는 쥐와 고양이 관계를, 우선 쥐는 고양이를 이렇게 믿어주는 관계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음, 그리고 고양이는 어,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 쥐에 대한 거짓말로 시작한 것이 목사님에 대한 거짓말까지 좀 이렇게 좀 비화되는 것에서 일말에 일말에 좀 회의감과 그 다음에 좀 거짓말에 대한 거짓말이 점차 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음, 그래서 이 자신을 발견한 마음에서 그 다음에 또그 자신을 믿어줬던 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훔친 자에게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에게도 또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름 지어준 것들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에 더 이상 그 목사님에게도 그 다음에 그 쥐에게도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서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 십자가가 밑에 지금 당장이라 떨어질 때 위태롭게 느껴졌다라고 처음에 느꼈다가 이제는 그 꼿꼿하게 느껴졌다고 생각하는데, 음, 이것도 저는 이제 고양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음, 처음에 이제 십자가가 떨어질 듯 위태롭다고 했던 거는 어, 당장이라도 떨어져서 그 벌을 내릴 것 같이 위태롭게만 느껴졌다가, 내 목사님의 말을 듣고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걸 껴안을 때 이렇게 포근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 이제 그 낯선 상대에게 이제 돈을 쥐어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고백을 하는 이렇게 행동으로 통해서 결국 이렇게 좀 깨져버린 믿음이 다시 복구가 된다라는 것을 음,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결국에 그 쥐에게도 그 자신의 그 깨져버린 믿음을 좀 복구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완전한 존재는 되지 못하더라도 그 목사님에게, 그리고 추위에 떨던 사내에게, 그리고 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은 그걸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갈 만하다라는 것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잘 된 거, 그 다음에 고쳐야 될 거. 지금 이렇게. 그 앞에 문제를 좀 써와야 되는데, 앞에 문제가 뭐였지? 내가 내준 숙제는 사실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2개를 내가 이제 번에 숙제를 내줬었는데, 이 앞에 문제가 뭐였지? 앞에 무슨 문제가 그겁니다. 하는 고양이가 이제 그 틈만 나면 순진한 쥐에게, 이걸 지금 보내드릴까요, 지금? 아니, 그냥 한번 읽어봐, 대충. 네. 하는 고양이가 틈만 나면 순진한 쥐에게 내가 정말 좋으니 함께 살자고 꼬드겼다. 쥐는 그 말을 믿고 고양이와 함께 살기로 했다. 어느 날 고양이가 겨울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자 쥐는 기름 한 단지를 사왔다. 그리고 그 기름을 어디에 둘까 궁리하다가 교회가 제일 안전할 것이라는 고양이의 말에 따라 교회 제단 밑에 숨겨두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는 그 기름이 너무 먹고 싶어져서 쥐에게 세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곤 그 교회로 가서 기름을 핥아먹고는 이 지붕 저 지붕 산책하고 놀다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는 쥐의 말에 겉핥기라 대답했다. 쥐는 이상한 이름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는 또 기름이 묻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또 다른 아기의 대부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교회로 달려가 기름을 반쯤이나 틀먹었다. 집으로 돌아온 고양이는 다시 아기의 이름을 묻는 쥐에게 반쯤이나 대답했다. 이번에도 쥐는 이상한 일을 생각했으나 그냥 넘어갔다. 며칠 후 고양이는 또다시 기름 생각이 간절해져서 좋은 일을 3번씩 되풀이되는 법이라며 또 거짓말을 하고 교회로 달려가 나머지 기름 몽땅 다 부어버렸다. 제시된 이야기는 이후부터 시작된 스토리를 참작해 보시오. 사람의 이야기로서도 무방합니다. 두 동물 이외에 제3의 동물이나 인물들이 등장하여 어떤 역할을 하도록 쓰시오. 이야기는 소설 형식으로 쓰시오. 1인칭, 3인칭 모두 가능합니다. 3천자 분량으로 쓰되 지나치거나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하시오. 자, 여기서는 지금 기름이 무엇인가가 중요해. 기름을 무엇으로 생각했어? 기름은 음. 그 쥐와 고양이 간의 물질적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 중에서 사람으로 대체해서 써도 무방하다 그런 그 문구가 있어? 네,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런 종류의 글을 만났을 때 지금 너는 이것을 그 사람으로 대체는 했지만 여기서 화자가 누구야? 화자가 고양이입니다. 근데 화자는 화자는 사람이야? 아니면은 뭐 쥐야, 고양이야?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을 쓸 때 우리가 이제 리얼리티라는 것도 확충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원래는 이제 쥐와 고양이를 얘기했지만 사람으로 대체해도 된다고 돼 있잖아, 문제 네. 자체가. 그러면 이걸 지금 너가 볼 때는 완벽하게 분리를 하지 않고 아직 고양이, 쥐, 거기다 목사님 이렇게 지금 했거든.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별칭이 쥐고 사람의 별칭이 고양이고 이런 어떤 관계를 우선 성립을 한 다음에 사람으로 더 써야 돼. 지금은 분리가 아직 조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쥐, 고양이, 이인화해서 썼는데 이인화하지 말고 사람인데 이 상황 자체를 가져오되 이 사람이 어떤 모양이나 어떤 그 형태나 버릇 때문에 쥐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고양이 같은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그냥 친구 사이에서는 별명을 부르는데 왜인지는 모르지만 걔는 쥐고 얘는 고양이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사람, 의인화하지 말고 그냥 사람으로. 의인화와 사람은 달라. 의인화는 동물을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없이 그냥 서로가 약속해서 의인화, 의소부화처럼 그렇게 의인화한 것이고 여기서의 문제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가가자면 의인화하지 말고 특징을 잡아서 쥐 같은 사람, 고양이 같은 사람 이렇게 해서 완전히 뭘 하라? 사람으로 써야 된다. 그게 조금 더 좋다. 그 다음에 먼저 안 된 것부터만 얘기를 할게. 마지막에 이거 참 잘 된 부분은 따스해. 우리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갖고 와서 용서라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성경에서 기름은 욕심이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욕심으로 받고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그 갈등과 에피소드 속에서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용서와 화해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 날은 추웠지만 기름을 먹고 화래에 앉아있으니 금방 따뜻해졌다. 여기서의 기름은 어때? 이제 모두를 우리가 통합하고 모두를 소통하게 만드는 그런 화해의 지금 이런 기름이지. 그것을 이제 이 추운 겨울날과 대비시켜서 몸 한 구석을 휘젓던 냉기는 그의 체온에 어느새 사라진 것 같다. 참 좋아. 근데 이제 나는 이제 한 가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면 저번에 내가 너한테 낸 숙제에서 그 말의 이야기가 있었지. 그게 네. 말이었나? 그 저기 황소였나? 이제 이따 보면서 할 건데 거기서 내가 그때 얘기할 때 여기서 뭐를 잡아라나 여기서 이걸 쓸 때 어떤 거를 부각시켰으면 좋겠냐 얘기했을 때 그때 윤소가 뭐라고 얘기했지? 그 화자의 심경 변화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한 게 이 말에 대한 그 애들이 있었고 얘가 이제 거기를 그 뛰쳐나와서 울타리를 뛰쳐나와서 얘가 새로운 미지의 세계 우리 패러다임은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 이 패러다임을 얘가 뛰쳐나와서 얘는 경주마니까 굉장히 얘의 어떤 그 존재 가치는 경주에서 이기는 애고 얘가 그 경주에서 이기기 때문에 좋은 음식과 어떤 잠자리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받는데 여기서 얘가 거기를 뛰쳐나오면 뭘 할 수 있겠냐. 그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윤서가 얘기했지?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 말이 그 마국간 밖에서도 좀 기름진 땅과 사랑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 기름진 땅과 그게 아니라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기에서 벗어나 누군가에게 자신이 좀 쓸모가 있음을 좀 보여주는 것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경주에 지칠 대로 지치고 여기서 경주에서 이제 그 실적을 못 내면 바로 이제 그 고기 공장으로 팔려가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 말이 용기 있게 그걸 딱 끊고 나와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경주가 아니라 난 경주를 했지만 경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 거기에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제약받았고 그걸 위해서 나는 물질적인 거는 풍요롭게 받았지만 그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나와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용기 있게 그 패러다임, 울타리가 패러다임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고생을 했겠지. 그렇지만 거기서 얻은 게 뭐야? 나의 진정한 재능과 가치. 그 저번에 내가 이제 얘기했던 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그 눈먼 맹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앞을 못 보지. 근데 내가 가서 이 말이야. 우선은 이제 그게 의인화가 될 수 있는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치환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가서 그 사람의 눈을 못 보는 사람의 길잡이가 돼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왕이었고 어떤 왕자였고 뭐 그런 신분이었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우리가 길잡이가 돼주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사는 궁으로 들어가서 내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람들한테 잘 말을 해주고 이 어렵고 힘든 사람 상처를 잘 보듬어주고 그 어떤 눈을 못 뜬 사람들의 어떤 길잡이가 되어줬다. 이러면서 나는 경주가 나의 어떤 천성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란트는 또 다른 이거였고 난 이렇게 사는 삶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사는 삶이 내게 정말 맞는 삶이었구나.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 그 말을 아마 했을 거야. 네, 맞습니다. 잘 썼어. 잘 썼는데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여기서는 굉장히 춥고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갈등 때문에 힘들고 뭘 더 훔쳐야 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가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거듭나고 이런 걸 잘 썼어. 근데 이걸 봤을 때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입시의 작품으로 봤을 때 이거를 그럼 우리가 뽑겠냐? 이건 좀 달라. 지금 문체나 너 생각 같은 것들이 잘 보여줬지만 다른 경쟁 작품이 붙었을 때 이거를 뽑겠냐? 왜? 이것은 지금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유본 가치 있는 게 추운 이제 쌀쌀한 이런 겨울에 마치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너의 글로서 이렇게 마신 것 같은 참 좋고 훈훈한 기분이 들지만 거기서 끝나. 이 안에는 본인의 회개와 욕심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과 그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어떤 논리가 좋은 논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어떡하냐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부분들이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입시용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뭐를 보여줘야 할까? 어, 좀 독특함 같은 걸 좀 보여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독특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너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참 여기서 잘 된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수줍어서 고백을 못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혹은 또 어떤 애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부정해. 이게 세상에서 통할까? 에이, 무슨 예수의 사랑이 세상에서 통하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든 살아나려면 남을 이기고 남을 한 번 더 찌르고 남을 무너뜨려야 사는 건데 이렇게 써서 되겠어?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도 소심해서 말을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거는 참 처음부터 한결같이 노래를 하듯이 너의 마음을 잘 표현을 했어. 그건 좋아. 근데 조금 더 우리는 경쟁력을 갖출 때 뽑혀야 될 때 우리는 어떤 무기가 하나 더 필요한다. 그게 뭘까? 새로운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좀 신선하고 새로운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패러다임.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그냥 이렇게 네. 끝났어. 날은 추웠지만 기름을 먹고 화로에 앉았으니 금방 따뜻해졌다. 몸 한 구석을 썼던 냉기는 그의 채월에 어느새 사라진 것 같다. 이것도 물론 좋아. 내가 남에 대한 용서, 나에 대한 회개, 그러면서 서로가 화합이 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나간다면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 그래서 뭐가 확실하게 세상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여기서는 약간 소품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소품을 통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패러다임이 뭔지
내가 이렇게 용기 있게 뱉어서 얘기를 했지만 안온하게 이렇게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입시기 때문에 공기를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뭐를 사람들한테 더 줄 수 있을 것인지, 뭐를 더 강하게 찔러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한 박자가 더 나갔으면 좋았을 뻔했어. 잘 썼어, 근데. 내가 여태까지 본 중에서 요 짧은 옆편, 요 한 3천자 되는 글 중에서는 완전히 너 것이 들어가 있고, 이걸 쓰면서는 아마 내가 봤을 때 쓰는 사람도 재밌고 즐거웠을 거야. 어땠어? 이걸 쓰면서 느낌이 어땠어? 제가 이거를 그 카페에 가져가서 그 원고지 이렇게 들고 펜 하나 들고 이거 하나 들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계속 써왔었거든요. 근데 그 쥐와 고양이를 좀 의인화시키긴 했었는데, 근데 저도 이걸 쓰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풍경이 딱 그려지더라고요. 음, 회색빛 거리와 그다음에 음, 좀 차디찬 그 좀 칼바람 부는 교회로 향하는 길과 음, 그다음에 웅장한 교회 그 목재 십자가,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냥 좀 인자하신 목사님 또 좀 음. 생각나고, 그냥 그 장면들이 그냥 제가 좀 상상해 내 거긴 하지만은 그냥 그 작품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좀 그 누에 실 뽑듯이 좀 뽑았다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쓰면서 막 이렇게 덜컹거리고 막 이렇게 가서 잘 글이 서사가 안 되고 이거보다는 그냥 한 줄로 노래하듯이 좀 끊기지 않고 계속 이렇게 왔을 거야. 실타래 풀듯이. 그런 게 보이거든. 많이 발전했어. 이 정도면. 자, 우선은 그런 얘기를 내가 더 해주고 싶고, 다 저번에 했던 그 문제를 갖고 한번 다시 해볼게. 오늘 숙제가 안 돼 있으니까 저번에 한 걸 갖고 한번 해보자. 자, 그 말에 대한 얘기는 내가 저번에 이제 하면서 했었어. 그래서 네, 이제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동안 이제 숙제를 내주면서 물론 그거를 해오라는 의미도 물론 강하게 있지만, 이걸 안 했어도 이걸 읽어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읽고 어떻게 쓸지에 대한 구상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네 마리의 말 가운데 하나를 골라 네 마리의 그 말의 입장을 중심으로 여기서는 의인화하라고 돼 있지. 네, 맞습니다. 아까 문제 유형에서는 의인화해도 되지만 또 그걸 사람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지.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고등적으로 쓰는 게 뭐냐? 의인화보다는 사람으로 완전히 취한시키는 게 조금 더 전문적인 거고 여기서는 그냥 의인화해서 쓰라고 하니까 의인화하면 되는 거야. 3인칭 시점으로 제목을 붙여서 쓰시고 제목을 붙이시오 그랬어. 3인칭 시점으로 쓰고 제목을 붙이시오. 선생님이 항상 수업할 때 처음에 중요한 게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자기의 답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제목이 나와야 된다 그랬지. 네, 맞습니다. 제목이 안 나오면은 이 글은 작가가 뭘 쓸 거에 대한 정확한 게 없는 거야. 아까 너가 했던 그 방금 전에 했던 그 삼천자 분량의 역편 소설 그거에 대한 제목은 뭘까? 어, 거기에 제한 제목은 그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졌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가 상호 간의 믿음은 좀 완전하지 못하다고 좀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고 그 양자 간의 믿음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이 완전하지 못함 속에서도 왜 우리가 서로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족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적나라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것은 이것을 한번 돌려서 형상화하면서 은유와 비유와 상징을 해서 그 안에 딱 그 한 단어 안에 이 소설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게 축약시키는 게 시에서 우리가 그러는 거거든. 네, 그래서 보면 믿음 그러면 너무 좀 매력적인 그 제목은 아닐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당장 뭐 떠오르는 거는 아까 했던 기름. 이 기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목이다. 그러면 기름에도 여러 종류의 기름이 있을 거야. 근데 넌 여기서 무슨 기름이야? 믿음의 기름. 이렇게 되면 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작가의 관점에서 내가 바라보는 기름은 어떤 기름이었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제목은 그렇게 이제 붙이는 게 중요한데 우선 그 상황을 보면 여기서 볼게. 이 이야기에는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한다. 배경은 경주마 목장이고 일어나는 사건은 말 한 쌍의 짝짓기라고 보면 된다.
때는 봄, 햇살이 따뜻해지고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앞말의 망막을 자극한다. 시신경과 가까운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가 촉진된다. 앞말은 불현듯 마음이 들뜨고 예민해진다. 특히 오줌을 자주 눈다. 이게 어떤 특정적인 상황을 자꾸 보여주는 거지 몸 밖으로 페로몬을 내보내고 또 꼬리를 높이 치켜들어 생식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왕성해진 혈액순환 탓에 그곳은 붉고 탐스럽게 충혈돼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면 앞말의 흥부는 제풀에 가라앉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2주일 뒤 다시 맹렬히 발정한다. 이런 일이 봄철 내내 반복한다. 경주 시장에서는 막대한 돈의 각축이 벌어진다. 돈을 벌어줄 만한 뛰어난 경주마의 생산은 영웅의 탄생처럼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여기서의 운명은 물질주의 사회에서의 물질로서 바뀌어지는 운명이야. 공인받은 종자의 정자를 품종 좋은 암말들의 여러 생식기 안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들을 잉태시키는 것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지금 문제에서는 의인화시켜서 얘기하기 때문에 의인화가 된 순간에 말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간처럼 우리가 보는 시각이 생긴 거거든. 그러면 한 사람을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의사 없이 이렇게 어떤 품종 좋은 정자의 어떤 그걸 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한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의인화가 된 상태에서는 한 사람의 인권을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그렇게 생식기 안에 효율적으로 운반하여 수태를 성공시키는 것이야말로 봄철 목장의 최대 관심사인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여기서는 경주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종마의 몸값은 수십 원대를 넘나든다. 또 하루 몇 차례씩 앞말에 올라탈 때마다 고액의 돈을 받는다. 어느 먼 나라에 있는 300만 달러짜리 종마는 한 번 정자를 내쏟을 때마다 2만 5천 달러. 그 말 자체가 의인화로 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어떤 정자나 이런 거에서 가치만 받는 거야. 여기서 모든 그 인격적인 것은 다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거지. 물론 돈은 말이 아니라 말 주인이 받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말이라고 하는 의인화된 어떤 객체가 그 인권이나 인격이 완전히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종마에게는 우리가 그림책에서 흔히 보아온 말다운 대신에 나의 어떤 인격을 버린 대신에 뭐가 오는 거야? 풍요로운 삶이 오는 거지. 드넓은 목초지를 마음껏 뛰어 돌아다니면서 푸른 하늘의 배경으로 풀을 뜯고 말 울음을 울며 유의 제3을 영위한다 해서 이것이 정말 내가 영위하는 나의 삶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또 다른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다른 게 있지는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자본주의 패러다임 속에서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것만이 내 삶이다. 이겨야만 살 수 있다. 이것만 모두 몰두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야.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고단백 스테미나 사료에 정력 보강제를 복용하고 체력 단련을 하면서 봄의 거사에 대비한다. 짝짓기는 교배소에서 일어난다. 넓고 허름한 천막을 상상하면 된다. 구석의 허리 높이에 막대가 가로놓여 있고 거기에 앞말 한 마리가 묶여 있다. 꼬리를 흰 붕대로 감아놓은 것은 곧 마자들의 종마의 소중한 정액을 작별 따위로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말 네 마리의 말 가운데 하나를 골라 앞말일 수도 있고 여기서 경주말일 수도 있고 뭐 스웨덴 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3인칭의 시점으로 쓰는데 제목을 붙여라.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요리할지 한번 얘기해보. 너의 관점으로 선생님이 한 것보다도 이제 너의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은 일단 말을 고르자면은 일단 우성인 말을 좀 고를 것 같습니다. 털도 이제 빳빳하고 근육도 막 무럭무럭하고 항상 이제 경주에서 1등으로 달려오는 그런 말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처음 그 말은 이제 1등으로 달려와서 자신에게 풍족한 먹이가 또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말들은 좀 누리지 못하는 사랑 같은 것을 좀 누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그런 좀 대우를 좀 받다가 근데 경주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좀 다리를 다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붕대로 감아서 이것을 좀 치료하고 다시 경주장에 다시 뛰어들지만은 예전과 같은 기량이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예전과 같은 기량이 나오지 못하자 결국은
말이 수단으로 만 작용되는 이 마국간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좀 이렇게 지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결국은 이제 다른 목장으로 팔려 나가게 되는데, 근데 다른 목장으로 팔려 나가는 동안 그 너머로 보이는 내가 한창 그 잘 나가는 말이었을 때 탐했었던 그 기름진 땅과 그런 푸른 초원 같은 것들이 보이고,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저거를 이제 탐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이제 좀 낙담하는 상태였지만, 그때 교통사고가 나게 되고 말은 이 푸른 초원과 그쪽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근데 막상 그 다리가 다친 상태에서 이것을 탐해도 예전과 같은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마구간에서 이미 누렸던 것들을 이제 와서 크게 누린다 하더라도 큰 좀 감기 같은 것도 없고, 하지만 그래서 그러던 도중에 그 순례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례자는 어 지금 순례길이 한참 남아 있는데 다리가 다쳐서 이 순례길을 포기해야 하나 마나 하고 있던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근데 이 말은 그 말은 이제 그 좀 이제 예전처럼 빨리 달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빨리 달리지 않고 좀 천천히 걷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그 지구력이 좀 많이 향상된 상태여서 그 순례자를 태우고 그 순례길을 따라서 좀 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착했을 때 순례자와 말 모두 서로에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나의 그 내가 이 마구간을 나온 것이 단순히 그런 좀 자본적인 것 없이 이것을 탐하기 위해서, 기름진 것들을 탐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마구간을 나왔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결말 즐거웠습니다. 여기서도 아까와 같은 문제의 반복인데 그렇게만 쓰면은 시험에서는 붙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적어.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렇게 중요한 게 내가 악하거나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공간이 이런 마곡간이고 여기서 하는 농장이 경주하는 데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어린 말 때부터 본 거는 맨날 이렇게 이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겨서 내 그 정자를 퍼뜨려야 되는 거고 이런 속에서 살던 말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뭐 다른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야, 이해는. 그럴 수 있겠지. 우리도 같은 음, 공간, 같은 어떤 분위기, 그런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고가 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광야로 나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 어떤 고통과 고민과 이걸 하겠지. 그러면서 얘가 결국 뭘 하냐. 어떤 걸 깨달아. 아까 이제 윤서가 말한 그 깨달음이지. 나도 이런 거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쓸모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즐거움, 이런 어떤 물질적이지만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사라지는 그런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다른 쪽의 어떤 즐거움도 분명히 나한테 있겠구나 찾았어.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아까와 똑같은 상황. 내가 일부러 그래서 이걸 지금 다시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 어떻게 적용시킬까가 좀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적용을 시킨다면? 음, 근데 저도 이 글을 쓰면서, 음, 아까 이전 글을 쓰면서도 느낀 게, 음. 분명히 저희 이야기는 전달했지만은 이거를 세상 밖으로 좀 어떻게 확산시킬까가 좀, 그게 좀 많이 좀 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세상 밖으로 우리가 확산시킬 수 있는, 물론 말이, 뭐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침팬지가 영화 뭐 있어. 그 걔가 막 이렇게 사람하고 뭐 싸우고 뭐 하는 또 그런 침팬지 영화가 있잖아.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갈 수가 없어. 그런 내용도 이미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이 깨달았다는 거야. 깨달음. 나는 또 다른 존재로서 세상의 가치에 패한 것보다 나에겐 또 다른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게 중요하지. 네, 그럼 대비를 시키면 지금도 이 농장에서는 이 말들이 나쁘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이런 패러다임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을 의인화시켰기 때문에 말이 여기서 충분히 인간처럼 될 수가 있는 거야. 아까 내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도 이 앞말, 어떤 사람으로 치면 이건 말도 안 돼. 노예 같은 거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인간의 어떤 인격 같은 건 다 버리고,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가는 삶. 이거는 사실은 노예의 삶이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거고, 그랬지?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깨달음은 뭐야? 이 말들에게. 너는 그렇게 사는 삶뿐만이 아니라 너가 진짜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들이 알게 깨닫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일화가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내가 깨달은 것을 이 세상에 갇혀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다가 말고기로 전락해서 죽어가는 정말 의미가 없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은 내 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나의 깨달음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 막 말이 막 폭탄을 싣고 마구간으로 돌진한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너무 적이고 이건 좀그 어떤 되게 서사적으로 가야지. 어, 사실 저도 이제 그 느끼는 게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게 다 엄청 좋고 이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느끼는 이유가 그것을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이 이걸 깨달았으니까 이것을 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근데 이 행동이라는 것을 좀 옮기는 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그러면은 그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어, 아니면은 다시 좀 버려지는 말들을 좀 다시 구해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될지 그러니까 의식이. 우리가 말 한마디가 네, 다른 말들을 다 구할 수 없어. 이건 말이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이 가서 말한테 말을 하고 여기 분명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이 말이 자기 깨달음을 얘기한들 여기 있는 말들이 아니 나는 싫어. 난 밖에 나가면 광야고 밖에 나가면 뭐 춥고 어둡고 분명히 불편하고 할 텐데 난 여기서 주인의 사랑 받으면서 아니 내가 뭐 조금 새끼 잉태하면 어때? 난 말인데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말들이 굉장히 많아. 왜냐면 네 맞습니다. 지금의 패러다임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가서 뭐 설득을 한다거나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이디어야. 어떻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봉제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라진 죽은 그런 마음 혹은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거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어떤 말들에게 어떻게 본인을 찾아가고 정체성을 찾는 것들을 전해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여기서는 아이디어고 그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글은 합격선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끊고 한 1, 2분 있다가 다음 수업을 너가 같이 하면서 내가 그걸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1, 2분 있다 다시 만나도록 할게. 우선 네, 끊을게.